2등 기업의 반란 2, 3장에 보이지 않는 시장 읽기, 인구 구조의 변동을 알아봐야 합니다. 노인 산업의 본격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개인 단위의 시장이 제품의 다양성을 낳게 되고 제품의 다양성이 후발업체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개선은 땜질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국영제의 마지막 수단 개선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좋아지게 한다는 것은 바로 새롭게 한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창조적 파괴와 관련됩니다. 새로운 제품의 출시가 아닌 기존 제품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기업이나 제품의 수명을 영속시키려는 노력 자체가 기업 수명을 오히려 단축시키게 됩니다. 소비시장의 마이더스 여성입니다. 남성이 입는 신사복을 선택하는 것은 여성의 몫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고객 이퀄 여성, 즉 소비자 이퀄 여성, 구매자 이퀄 여성으로 보는 관점이죠. 여성이 소비의 축에서 사회의 축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즉 저소득 지역 시장의 중요성에서 보면 대개 그렇습니다. 제품과 문화를 더하는 것입니다. 고객은 스타벅스의 커피와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즉 스타벅스에서 우아한 휴식과 만남, 즉 대화의 공간을 갖는 거지요. 문화적 느낌은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해서 가격의 합리성에 따라 논리적 사고를 사라지게 합니다. 서비스의 수준을 문화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것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수행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Self-fulfilling prophecy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그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하면 그런 기대에 걸맞게 행동하려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이 바로 자기 수행 예언입니다. 퓨전 제품으로 시너지를 내려고 합니다. 퓨전은 컨버스로, 동시 구현은 따로 구현으로, 김치 버거는 짬짜면으로, 즉 단일 제품보다 수요 시장의 규모 경자를 촉진하게 되고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제품 수명의 단기화를 방지해야 되고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겁니다. 4장 1등 기업에는 남다른 전략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역도진이다. 즉 선도 기업의 피난처가 후발 기업에게는 공략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하면 먼저 이미지 가치를 창출해야 하고 진입 장벽을 구축해야 하는데 진입 장벽 구축을 위해서 기술적인 장벽, 유통 진입 장벽, 제품 라인업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전체 시장의 확대입니다. 고객은 시장 확대에 앞장선 기업이나 브랜드를 먼저 인식하게 됩니다. 1등 기업에는 남다른 전략이 있다와 관련해서 시장 대체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격에 비해 상대적 가치가 높은 제품의 출현이고, 두 번째는 편리성이 배가 되는 경우, 세 번째는 교체 비용과 관련된 경우, 네 번째는 구매자의 특성에 따라 대체 효과가 다른 경우입니다. 기업 이미지와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경쟁자의 포지셔닝, 밀어내기가 필요하고 서비스 차이를 나게 하는 것, 그리고 제품 명에 있어서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장 대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우선 고객을 공략해야 합니다.
시장 대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종전 제품의 새로운 용도나 기능을 추가해야 하고 대체품의 새로운 가치와 구분되는 다른 차원의 가치를 보강해야 합니다. 시장이 아닌 소비자의 기억에서 경쟁하려고 하면 포지셔닝이 필요합니다. 제품 자체의 실제적 차이가 아닌 구매자의 마음속에 비춰진 추상적 개념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숨겨진 시장의 암호는 각 나라의 국민들에게 각인된 독특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프랑스라고 하는 국가의 것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이미지가 있게 되는 거죠. 원두 커피 제조업자들의 시장 암호 활용을 보면 미국은 주부의 커피 솜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아가 타인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인스턴트 커피를 대접받았다고 하면 기아는 홀대 당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손님에게 인스턴트 커피를 대접하는 안주인은 교양이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는 뜻이죠. 5장 컨설턴트의 전략 컨설팅 관련된 내용입니다. 관성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시장 확대 전략입니다. 크라운 제과의 사례를 보면 싸고 달다가 과거의 성장 요인이고 현재 부진이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쿠쿠다스는 비싸고 덜 달게 만들었죠. 해당 산업에 대해 이해나 경험이 깊을수록 고정관념 역시 크게 작용합니다. 기업은 가급적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시장 개척이 요구되는 거죠. 사전 조사, 검토, 분석을 통해서 결국은 시행착오 비용이 결국은 경험 비용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제3자적 시각의 의사결정입니다. 컨설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제3자적 관점에서 주변의 어떤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오로지 합리성의 근거에서 냉철하게 결론 짓는 것을 말합니다. 제3자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부문의 성과가 아닌 기업 전체의 성과에 초점을 둔 관점입니다. 해외 시장의 수출 전략입니다. 시장의 밑바닥을 볼 수 있어야 효율성 있는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수입업자는 유통업자일 뿐 수입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을 대변하지는 않고 자신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수출 마케팅은 현지국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지 수입업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이 아닌 겁니다. 유연성과 경지성의 양면 전략입니다. 유연성은 즉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제품 아이디어와 관련되는 거죠. 경직성은 분석을 통해서 시장 조사와 유통 전략 등을 따지는 겁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판매 전략을 보면 수요처를 위한 신정한 비즈니스 클리닉 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이고 다운스트림의 전체 과정에서 개입해서 단계별 마케팅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고 고객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하고 제품의 판매는 바로 해결책의 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 발런스라고 하는 운동화는 아이디어에 차별화하였던 것이고 유한야행은 장기적인 안목과 고객 인식의 변화와 1등을 위한 장벽, 라인업 갖추기의 사례였고 에버랜드와 테크노마트와 코엑스와 태양의 고개단은 사업의 재정의, 사업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한 예가 되었고 주식회사 한섬은 색이라 불리는 원피스를 출시하여 원가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 사례였고 만도는 사업을 재정의하여 역량을 활용해서 김치 냉장고에서 자동차 부품으로 사업을 재정의했으며
신세계 백화점은 새로운 업태를 선정해서, 즉 신성장 동력으로 이마트를 출시한 것이고, 삼성 레미아는 고객 만족 경영, 이미지 가치 창출, 기업명, 제품명 구분에 있어서 좋은 사례였고, 웅진은 소유에서 이용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변화한 예이고, 큐로컴은 성장 동력으로서 M&A를 활용한 예로 에이즈 백신이 그 예가 됩니다. 샤니는 유통 전략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던 사례이고, 백설피의 식용유는 시장 세분화 차별화 키워서 잡아먹기에 예였고, 피존 옥시크린 유한락스는 1등을 위한 신시장의 창출이었고, 펜텍은 저가 전략에서 브랜드 리포지셔닝, 즉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었고, 키움닷컴 증권은 선택과 집중의 사례였고, 실버잭과 사우스웨스트는 역량을 이용한 집중이었고, 논노는 무리한 다양성을 하다가 실패한 사례였고, 두산의 처음처럼 소주는 브랜드 아이덴티 관점에서 브랜드 정체성을 성공시킨 사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HSBC 은행은 창조적 파괴로 개미 고객을 홀대한 사례이고, 노키아는 고가 저가 동시에 침투한 사례였고, 스타벅스 풀무원 신라호텔은 문화를 접목시키고 감성 자극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례이고, 금성사는 불황시 시장 확대로 추격을 회피한 사례이고, SK텔레콤은 새로운 이미지 창출 사례이고, 대한페인트는 작전상 후퇴한 사례이고, 효성은 대체품의 타겟 설정, 해결책을 제시하는 판매 전략을 보인 사례였고, IBM은 경쟁 보완, 즉 고객 진단 컨설팅의 사례였습니다. 오비맥주와 애뉴콜은 제품명에 의한 포지셔닝 사례였고, 지프 랭글러는 시장 암호를 반영한 사례이고, 크라운은 관성 성공 경험에서 탈피한 사례였고, 농심은 유연성과 경지성의 공존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례였습니다.